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3월 신입학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우리 재외국민 전형에 임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흔히 말하는 드림스쿨이 바로 연세대학교죠. 서울대학교가 특례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삼특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정말 꿈의 대학, 드림스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은 뭐 아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치열하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빈 곳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모집 요강을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어딘가에 이런 빈 곳이 있는지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전형 일정을 좀 보시면 다른 대학들과 똑같이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그 다음에 온라인 입력은 7월 9일까지입니다. 이틀 정도의 시간이 더 있죠. 근데 IB를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7월 7일 날 결과를 알게 되면, 파이널 결과를 알게 되면 원서 접수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면접은 동영상 업로드인데 작년과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9월 3일날 발표가 나는데 예체능 계열은 실기시험을 11월 6일 날 보고 11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들은 주로 예전까지는 그 예치금이라고 하는 디파짓 돈을 냈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대학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문서 등록 방식으로 내가 연세대학교를 입학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문서를 등록하기만 하면 등록이 된 상태로 최초 합격자에 한해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복 합격이 생기면 빠져나가고 충원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12월 21일 날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하는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다른 대학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이런 것들을 전부 직접 입력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원서 접수를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 요 안내되는 부분 하나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원서 접수 시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원서 접수 시에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대학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화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불이익이 생길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3년 특례였었는데 특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체류 일수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특례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 카드 하나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6개 카드 중에 하나를 잃게 되는 거라서 대학에서 마침 그걸 발견해서 전화를 해서 취소시키는, 그러니까 접수를 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꼭 정말 전화번호, 연락처 이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니까 꼭 연락 가능한 번호로 이렇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유의사항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년 전 과정이죠. 초중고니까. 12년 전 과정은 즉 12특은 3특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실기가 날짜가 달랐잖아요. 날짜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수시 모집에서 이런 전형에서 복수 지원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날짜가 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캠퍼스, 여기 원주 말하는 거죠. 원주에 미래 캠퍼스에 복수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뒤에 가면 한 번 더 다른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그때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6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컴퓨터과학과 그다음에 인공지능학과라고 해서 정말 한 명만 모집해요. 한 명만 모집하는데 이게
인공지능 융합대학이라고 해서 독립했습니다. 예전에 이과대학에서 이렇게 있다가 독립해버렸는데 여기에 지금 연대와 고대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들도 투자를 많이 하지만 연고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을 설명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12특들만 따로 뽑는 과들이 있을 정도로 새로 신설되는 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AI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AI 학과가 있지만 이제 우리 3특이나 12특과는 좀 3특은 선발하지 않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컴퓨터과학과나 인공지능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올해 약대 새로 한 명 뽑습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유일하게 치의예과 뽑죠. 그다음 간호학과 이렇게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뒤에 보시면 중고교 과정에서도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학과를 선발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지난 9월 전형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인공지능학과를 뽑지 않았었어요. 과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월 전형에 새로 지원하게 되면, 이때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낼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인재대학은 3특을 뽑지 않죠. 12특만 선발하는데 글로벌 인재학부에 대해서는 위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도 학부나 융합인재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즉 하스나 ISE 말하는 거고요. 글로벌 인재학부 전부 다 입학할 때는 세부 전공을 안 정하고 지원하고 난 다음,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세부 전공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몇 분 문의 오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격 요건 중에 부모 중 1인 이상이 영년으로 통산 3년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주재원 같은 경우에 엄마가 주재원이냐 아빠가 주재원이냐 이거 갖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엄마가 주재원이든 아빠가 주재원이든 상관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아빠가 주재원으로 나오셨다가 중간에 귀국하셔야 되니까 엄마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지 취업이나 또는 주재하시거나 또는 다른 걸로 이렇게 두 분이 뭐 예를 들면 1년 반, 1년 반 또는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자격이 되는 건 아닐까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 이상이 통산 3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한 분이 3년을 계속 근무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갈아타기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셔서 질문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눈에 말씀드리지만 고교과정 1년이죠. 고교과정 1개년 그러니까 1학년이 아닙니다. 1학년 아니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해외 재학 기간 중 해외 근무자의 재학 기간과 일치하는 기간, 즉 요 기간만을 3년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3년 근무한 기간하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3년하고가 맞아야 3년이 인정이 되는 거지 아빠 3년과 학생 재학 3년이 따로따로이면 그거는 겹친 기간만 몇 개월이 되는지 몇 년이 되는지만 카운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중고교 과정에서 추가 자격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대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연대를 지원하지 못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토픽 5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지금 시험 장소를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등록할 수 없는데 그러시는 어머니들 많으시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연대를 못 쓰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뭔가 조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이 기간, 이거는 서류를 반드시 대학 측에서, 아니요, 학교 측에서 바로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서류, 그 다음에 면접 40%죠. 면접 40%. 근데 면접에 있어서는 비대면 면접이고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는데 언더우드의 경우에는 전부 영어로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예체능은 실기가 100%고 초중고는 사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서류 100%라는 거. 그 다음에 예체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 깊게 좀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면접 볼 때 이런 거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교복이나 학교 명의 기재는 어떤 티셔츠 또는 체육복 이런 거 절대 입을 수 없고요. 그다음 기간 내에 동영상 업로드해야 된다. 그래서 면접 문제는 사실 1차 합격생들에게만 배포되기 때문에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동영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출 서류에 대해서 보시면 공통 제출 서류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해당자별 제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잘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이걸 보시고 하나씩 일일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원서 접수 시 하는 거, 요거는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출력해서 제출 안 하는 거. 네, 그런 거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해외학교 관련 사항 기록부는 중고교, 초 아니고요. 중고교에서 학년 학기별로 시작과 종료일이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서류에 나와 있는 날짜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들어온 날이 비행기 타고 들어온 날이 언제더라 여권을 보고 적으신 다음에 기록하시면 틀린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간 날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쓰는데 아까 본 것처럼 언더우드 국제학부는 영어로 작성한다. 그 다음 합격 후에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네,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 뭐 성적증명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재학한 모든 학교의 모든 학기 성적을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가 비면 안 된다. 그래서 학기가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든지 다른 조처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권, 사본, 뭐 출입국 기록들이 있는데 지원자 여권 사본에 있어서 이제 3특의 경우도 가끔 그런 일이 있고 12특의 경우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학생의 여권이 어머님한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바뀌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전 여권과 본 여권을 다 사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권이 동일한 여권이다, 동일한 사람의 여권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학사 일정표 여기도 개시일, 종료일 다 나와 있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선택 서류는 이런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그 다음에 기타 서류, 프로파일 있는데 요 중에서 이런 것 중에서도 프로파일은 무조건 내셔야 되고요. 위에 있는 두 가지도 당연히 내시겠죠. 네, 근데 요거 있죠.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요거 연세대학교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자 별은 주재원이신지 현지 취업인지 자영업인지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다르시죠. 예, 달라서 특히 지금 현지 취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 납부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이렇게 좀 양해를 해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대는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게 돼 있는데 어떤 학교는 인증서만 된다든지 아니면 허가서를 반드시 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허가서는 이거는 그 외국에서 띄워주는 서류라서 되게 어려워요. 대학에서 이거 모르고 그냥
이거나 이거나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재외국민에 대한 전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나 법인세 같은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좀 학부모님들에게 편하게 해줬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교 전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서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런 증명들 6월 1일 이후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고요. 연세대학교만 이 조항이 있습니다.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즉 IB, 뭐 AP 또는 뭐 다른 어학 능력 토플이든지 뭐 다른 것들 전부 다 재학 기간 중 취득한 것. 그러니까 재수생의 경우 재수를 해가지고 SAT 성적을 얻었다든지 또는 IB 리테이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제출할 수 없는 거죠. 재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본 거를 제출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경우도 많은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보는 시험은 이 제출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 다음 10개 항목 20페이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또 다른 얘기 하나 있죠. IB에서 한 에세이 이거 뭐냐면 익스텐디드 에세이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제출 안 한다. 예전에 이런 걸 다 제출했었다는 뜻이죠. 네, 예전에 이거 다 제출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더 이상 평가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왜냐하면 익스텐디드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미 성적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성적 제출할 경우에 해당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즉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보내달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 각 대학들이 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대학들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받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하셔서 어머님들이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최종 합격자는 네, 요거는 우리가 최종 합격하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포스트이유는 해당되는 국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 안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월 전형에 3월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서울 캠퍼스의 정시 모집이나 그 다음 9월에 재외국민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미래 캠퍼스나 다른 대학의 정시 모집 그 다음에 9월에 벌어지는 재외국민 전형 같은 곳에 지원할 수 없다. 이 뜻인데 요게 와전이 돼가지고 연대 붙으면 다른 대학교 수시에는 못 쓰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죠. 올해 재외국민에는 합격하더라도 다른 대학의 수시 모집은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대겠죠? 네, 서울대 수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자꾸 와전이 돼가지고 한 대학에 합격하면 다른 대학교 수시를 쓸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수시를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글로벌 인재대학 합격자들은 이제 이런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대한 학교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글로벌 인재대학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이 5개 항목 중에서 이 얘네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네,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국제통상이나 뒷부분에 나오는 여기 문화미디어 전공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튜버가 된다든지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죠. 1인 미디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12년 전과정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응용정보공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IT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괜찮고요. 언더우드는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고 올해 지금 새로 선발하는 인공지능학과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 장학금 네, 이런 거 엄청 많이 지원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융합대학을 아주 아마 크게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삼특에서도 좀 더 많은 인원이 좀 뽑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기소개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첫 번째 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이미 다른 대학교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진로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노력이 아니고 노력했던 거, 그 다음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이런 걸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자기소개서 1, 2번과 뭐 1, 2번 합쳐놓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좀 더 진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연대는 지원 동기나 또는 장래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1, 2, 3번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옛날에 1, 2번을 합쳐놓은 거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배운 점, 그래서 예전에 작년도 자기소개서 3번 문제에서 뭐 배려, 나눔, 협력과 갈등 관리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연대만의 문항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연대에서 4번 문항하고 거의 같은 문제예요.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해외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재외국민 전형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재외국민을 뽑느냐? 재외국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고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또 전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공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러 양식들은 이미 또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수학기한 기록표 같은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해외학교 이런 것들 다른 대학들과 거의 동일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기타 활동, 기타 서류 목록표 이런 게 이제 20페이지로 있는데 여기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제한이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여기 많이 쓴다고 해서 뭔가 반영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학생이 노력했던 부분들 또는 성실성 또는 우수성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사유서 있죠. 이거는 어머님들이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여기 온라인에 대한 수업 이런 거 있고요. 국내 체류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있는데 글은 쓰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무조건 첨부해서 내셔야 됩니다. 뭐 하다못해 뭐 출입국 관리 기록뿐만이 아니고 아빠의 회사에서 나갔다 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메일이라도 그런 서류들을 좀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여기는 뭐 고교 재학 기간 이후에 발생한 서류, 즉 이런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건데 예를 들면 뭐 IB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리테이크에 대한 부분들이나 리마크에 대한 부분, 리테이크는 아니겠지만 리마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하죠.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토픽이나 SAT나 이런 것들이 현지에 있을 때 완전히 막혀 있어 가지고 시험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시험을 봤다. 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냥 사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른 대학교의 모집 요강들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겨우 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우리 학생들이 잘 준비해서 최종 합격
최종 합격에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다음에 나가는 위챗이나 또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이런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세세한 질문, 뭐 예를 들면 합격자의 스펙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답해 드릴 수 없다는 것,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다음에 개인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답해 드릴 수 없다는 것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12년 전과정 학생들의 입시 결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서울대 12년 전과정의 입시 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정리가 되는 대로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앞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